이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손절. 그러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손절 나더라도 마이너스 몇 프로 안 나는데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죠. 네, 파피모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관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매매할 때 좀 중요한 지지 저항 있죠. 지지 저항.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거나 그냥 간단하게 이제 코린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차트를 딱 보면요, 우린 물론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이 기술적인 분석, 그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금 현재 미 증시가 어떻고 연준에서 뭐 50bp를 인상하느니 마느니 해서 시장에 수많은 악재가 있고 전쟁 이슈 있고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매매를 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어떤 움직임이, 이 차트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상승이 나왔다더라, 혹은 이 캔들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될 때 뭐 상승이 나왔다더라, 아니면 뭐 하락이 나왔다더라, 우리 주식시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차트의 움직임을 분석한 게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차트 패턴이 중요한 거고요.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쌍 고점을 찍었을 때는 하락이 나오더라, 쌍 바닥을 찍었을 땐 상승이 나오더라, 이런 움직임 말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이 지지와 저항을 좀 찾는 건데, 일단 그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좀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비트 관점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간, 지금 보시면 한번 저점을 찍고 여기서 횡보를 해주고 있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해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상.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저점을 우리는 깨고 한번 내려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이 하락분에 대한 회복장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복장이 많이 오르면 37K까지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37K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많이 오르면 여기까지 오르네. 여기까지 오르기 힘들어요. 많이 오르면 여기까지 오를 수도 있겠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이때를 보시면요,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냐면, 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오고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주다가 저점 한번 더 갱신해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어줍니다, 여기서.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 기간이 길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조정 구간이 길게 나오는 이유는, 자, 이때의 상승 있잖아요. 이때의 상승이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그쵸? 이 사람들이 다 시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저항이 되냐면, 이때의 저항도 있죠. 이때의 심리적인 저항 구간, 이 전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았었으니까 이 부분에 똑같이 저항을 맞은 거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이 밑에서 물 탔으면은 평단가가 이쯤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여기 다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위 시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여기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에서조차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본인 평단가 오면 팔아 제끼니까 여기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 구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상승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 조정 구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저점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힘을 얻고 출발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이때부터 하락이 시작됐으니까 이게 이제 저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올리려다 실패하고 올리려다 실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때 초입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승에 대한 저항도 있고 이 상승에 대한 저항, 트리플 저항이에요. 지금 트리플 저항이 지금 이곳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복장이 올지라도 이 구간을 전부 돌파하고 올리려면 최소한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 길어져야, 혹은 저점을 다시 갱신하고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이 나오면서 이런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힘을 얻고 이 저항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의견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하락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저점을 갱신할 수 있다. 충분히. 자, 그 저점이 어딜진 저도 모르죠. 하지만 더 내릴 확률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올릴 확률보다는 이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상승량이 시작된다? 이건 너무 희망 회로니까 확률적으로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는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니까 확률이 더 높은 곳에 베팅하는 게 승률이 좋겠죠. 저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알아주시고요. 자, 일단 지지와 저항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이 현재의 지지와 저항이 될 수 있다. 심리적인 구간으로 작용을 하든 뭐 실제로 매물대가 많이 있어서 작용을 하든 어찌됐든 작용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추세 기반 이런 어떤 추세 기반 지지와 저항, 자 이런 식으로 이때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그려줬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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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다가 결국 뚫리고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전형적인 하락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요런 움직임을 그려주고 하락하는 거. 근데 저는 여기서 상승을 바라봤던 이유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올렸다 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서 바로 내렸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익비가 좋은 게 이걸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면 끝인데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게 되면 크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만약에 이때도 이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면 손절. 그러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손절 나더라도 마이너스 몇 프로 안 나는데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수익을 챙길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를 항상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이게 더 빠질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런 정확한 맥점에서는 매수를 단기적으로 진입해서 짧게 발라먹고 나오는 게 좋다. 제가 이 비트코인 관점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지금 구간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을 부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제 조만간 방향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상승으로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겠지만 결국에 저항에 막혀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와 저항을 찾는 법은 대충 알겠죠? 과거의 지지와 저항이었던 구간이 이제 현재의 지지와 저항 구간으로 작용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추세 기반의 지지와 저항, 그쵸? 이런 지지와 저항은 단기적으로, 특히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선물 거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단기적인 움직임에서도 이게 다 작용이 됩니다. 단기적인 움직임에서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이게 크게 하락을 하고 나서 어디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 구간 여기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죠. 횡보 구간이지만 계속 여기를 누가 지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 부분이 만약에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인 하락이 무조건 나오겠죠. 물론 이 부분도 지지로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매물대보다는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게 되면 더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위에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 구간이 왜 저항이 되냐? 이 구간이 왜 횡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왜 저항이 돼서 계속 못 가고 있냐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매물대를 해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쵸? 계속 여기서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이 매물대 때문에 저항이 생긴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여기서 못 올려주니까 심리적으로도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피보나치로 봤을 때도, 자 이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인데,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게 너무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61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보나치에서.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추세 기반으로 그었을 때 이 부분이 618 구간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많은 이 저항으로 작용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가 저항이 되는 거고, 이런 데가 지지로 작용돼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이런 짧은 봉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 수렴을 형성해주고 있죠.
이제 또 조만간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물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매할 때 그러면은 지금 수렴을 그리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네. 수렴을 그리게 되면 상승일지 하락일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 상승이 더 높을지 하락이 더 높을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올라가는 수렴 같은 경우에는 내릴 확률이 더 높았어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렴이 깨지고 내려간다고 하면 여기서 반대로 추격으로 매매를 해도 추격 숏, 그러니까 선물 거래할 때 추격 숏을 잡게 되면 수익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물론 단기적인 움직임이에요. 15분 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이 짧아질수록 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수렴을 그려줬죠. 그 다음에 이때랑 비슷하죠 지금 이 모양이랑.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렸으니까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움직임이 나올 때 제가 하락한 다음에 지지받고 올려준다 했죠.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움직임을 다 잡아드렸었잖아요. 그게 다 이런 차트 캔들의 이런 움직임을 보고 그냥 분석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개꿀팁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인터넷에 상승 패턴, 하락 패턴 이런 거 검색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은 자 이때도 보면 역해숄, 해숄 이런 패턴만 알고 있었어도 이거 추격으로 숏 잡아볼까? 충분히 가능했던 구간. 역해숄도 이 구간 이제 뚫고 올라가니까 이거 상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이 수렴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추격 숏이라든지 뭐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밑에 이런 지지 구간에서 자 과거에 저항이나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이나 지지로 작용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하락한다 해도 이 구간에서 무조건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구간에서 무조건 지지를 받고 올려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할 때 단타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발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예측하는 거 좋지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더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잡는 거는 뭐 기술적인 추세선이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그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너무 이제 디테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단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거든요. 1시간 봉이나 뭐 4시간 봉, 뭐 1봉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끝.